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전 세계가 부정선거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11.3 미국의 대선 이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언론도 또 유튜버를 비롯한 기타 보수 언론도 이 문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부정선거가 과연 무엇이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원칙적인 원론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오늘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보면은 이게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내의 관련 조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개요를 보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단죄되어야 할 일이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주로 독재자들이 집권기를 연장시키기 위해 많이 저지르곤 한다. 과거에는 부정선거 관련 자처벌법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네요.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었으나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고 여러 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실효되었다가 48년이 흐른 2008년에 되어서야 폐지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미국은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아주 구체화시키고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이게 폐지되었네요. 부정선거의 방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전에 선거운동하는 거, 사전선거운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권선거, 유권자들에게 금품향을 제공한다. 즉 돈을 주거나 잔치를 벌인다. 아주 안 좋은 일이다. 시골 지역에서는 마을 유지를 포섭한 다음에 주민들을 불러놓고 한 끼 대접한 다음에 다 먹고 나서야 돈을 댄 정치인이 나와서 후원을 부탁하는 짓을 저질러서 뭣도 모르고 한 끼 먹던 마을 사람들이 통째로 선거법 위반으로 막중한 벌금을 무는 버려졌다고 한다. 금품 제공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자신을 지지하는 대가로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1960년도에서 70년도에 자주 행해졌으며 흔히 금품의 이름을 따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등으로 불렸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있네요.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 그 다음 개표 부정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데 A 후보의 표 99장 위에 B 후보 표 1장을 딱 얹어놓고 B 후보 100개 이렇게 계산하는 수법입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표권을 매수하는 그 행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건 선거입니다.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선거인데 한국에서 이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이 군대였다. 군대라고 되어 있네요. 공개투표. 말 그대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감시원이 확인하는 방식. 북한의 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릴레이 투표. 3인조, 5인조 선거. 말 그대로 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행위. 투표 무효화. 말 그대로 투표 용지를 무효로 만들어 조작하는 수법인데 실제 예시를 들자면 한국의 3.15 부정선거 당시에 야당 인원을 찍은 표에 인주를 잔뜩 묻힌 손가락을 찍어 무효로 만든 피아노표와 러시아의 140% 사건 당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지워지는 펜을 나누어준 수법 등이 있다. 참 기가 막히죠. 또 유령투표. 사전에 일정한 수의 투표용지를 미리 투입해 놓고 이따금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를 상회하는 기적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게 140% 투표랍니다. 흑색 선전이 있는데 공신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기관을 사용하여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퍼뜨리기, 심지어 상대 후보와 상관도 없는 일을 연관시켜 누명을 씌우는 일도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공권력 동원. 상대방 후보를 누명을 씌워 체포하거나 이를 터뜨린 뒤에 수사 결과를 상대방 후보에게 불리하게 발표하는 것. 정전. 갑자기 정전을 시켜놓고 그 사이에 개표를 진행하는 것. 원칙적으로 정전 시에는 개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말레이시아와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수법이 바로 이거랍니다. 3.15 부정선거 당시에 올빼미표라는 언어로 불렸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두운 때를 틈타 개표를 허겁지겁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부정 발표입니다. 투표는 다 정상적으로 하고 개표도 제대로 한 다음에 결과를 바꿔서 발표하는 것이 있답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예신 3.15 부정선거 당시에는 야당 참관인 쫓아내기, 시계 조작 등의 행위도 이루어졌는데, 또 미국에서 조지 W 부시의 재선 투표 당시에 전자투표함을 해킹해서 부시에게 표를 몰아주었다는 상당히 근거 있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이 전자투표함이라는 게 종이로 결과를 남기는 것도 아닌데다가 이 투표함 회사 사장이 나는 오하이오주의 표를 부시에게 바치겠다라고 선언한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사례는 국내 사례도 있고 외국 사례도 있는데 국내 사례만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1958년에 닭죽 사건이라고 있네요. 그 다음에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 그 다음 87년도에 구로구청 선거부정 혐의 점거농성 사건, 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 폭로 사건, 연기군수 강권선거 폭로 사건, 청도군수 연쇄 부정선거 사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사건, 국가정보원 국방부 여론 조작 사건,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재판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2018년 재판 중, 이게 네이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국외 사건들은 참 많은데 희선 사건이라고 1923년에 있었고,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희선 사건? 이게 뭐야? 중화민국 대총통 선거로 1923년에 뇌물을 뿌려가지고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된 일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순환과 중국 국민당이 전개하던 호법운동의 맥락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 회선이란 뇌물회자를 써서 말 그대로 뇌물선거를 말하는 단어인데, 차오쿤이 일으킨 뇌물선거이기 때문에 차오쿤 회선, 조건 회선이라고도 한다. 1923년도입니다. 참 옛날이네요. 지금부터 딱 100년 전, 103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2년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는데, 은밀히는 실패한 부정선거입니다. 실패한 부정선거라 그러네요. 1988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카르로스 살리나스 대 고르타리 이 선거할 때 뭐 여러 가지 부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1997년 알바니아 군주정 복구 투표 때 부정이 있었고,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 때 부정이 있었고, 2016년 러시아 총선 때 선거 결과 통합 러시아 벌써부터 한꺼번에 여러 장 넣기 등 부정이 확인된 사례만 2,000여 건이 넘는다.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9년 볼리비아 대선 선거 감시 맡았던 미주기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진행 중이라는 사건이 있네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음모 2020년 선거인데 진행 중에 있다고 되어 있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 2020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 허위로 판명된 것은 16대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허위로 판명되었고, 18대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허위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선거 이외의 사례들이 있는데, 역관광 이벤트가 있고, 괴짜 메타몽 몰표 사건이 있고, 수능 특강 교재 표지 사건이 있고, 애니박스 연의 하늘 사건이 있고, 이나즈마 11 인기 투표 사건, 저스틴 비버 북한 월드 투어 사건, 투니버스 홈페이지 마보이 투표 사건, 파맛 첵스 사건. 이거는 왜 큰 글씨로 되어 있을까? 한번 볼까요? 첵스 초코나라 대통령 후보, 이거 아이들이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부정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네요. 이 어린아이들이 선거하는데도 이렇게 부정을 참 저질렀다고 하니 참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판타지 러너즈 판가위 투표 사건, 2013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투표 동료 논란. 다행히 당사자들이 철회해서 이건 끝났다고 하네요.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 2010표 조작 의혹 사건도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그 미국의 그 선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11.3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유형의 부정선거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선거는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세 지역에서 월등한 우위를 정하기 위해 관대한 투개표 관리, 경합주라고 얘기하는 데가 사실은 민주당 우세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그냥 눌러버리자. 악소리 못하게 그냥 월등하게 눌러버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령투표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개입을 했지만은 막판에 더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그런 게 지금 나타났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정당의 참관인 참관을 배제한 채 개표를 진행한다. 원래 이 개표는 각 당의 참관인이 참관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우편투표 발송일을 이거는 무효로 처리될 표인데 이걸 유효표로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송되기 전에 미리 도착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발송 일자를 지나서 도착한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투표에 가보니까 아니 내 주민번호로 이미 누가 와서 투표를 했어. 그러면 이때는 잠정 투표를 하는 겁니다. 해놓고 나중에 미리 투표한 거와 내 투표 누가 진짜인가 하고 뭐 지문을 대조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을 거부해버렸다. 돌아가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선관위에 등록하고 기표용지를 받아가지고 투표하고 보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은 부재자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이 되었다. 이제 유령 투표죠. 그래서 뭐 죽은 사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그 고양이 등록번호로 투표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시간대에 특정 상대 후보는 제로에 가깝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1시간 동안 특정 후보는 16만 표가 나왔는데 그 상대 후보는 한 표도 안 나왔다. 이거는 이제 평균율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은요 평균율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가끔 아주 특이한 경우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특이한 경우도 길게 보면 다 평균율 법칙 속에 들어가는데 이 평균율 법칙을 벗어난 것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인구수보다 더 많은 투표지가 발견이 되더라. 인구수보다 더 많은 투표지가 발견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전자투표기 조작으로 후보 간 격차를 조정하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매틱. 그 다음에 무슨 스마트 매틱이 상위 단계이고 그 밑에가 이제 무슨 온이라는 그건데 참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전자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악한 세력들이 정말 악의를 가지고 덤벼들면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왕십리 쪽에 한번 치맥집에 잠깐 들어가서 뭐 손님한테 대접하고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부터인가 문자가 옵니다. 치맥 특별 할인 19,000원짜리를 12,000원으로 하니까 3일간 한정 판매하니까 사가십시오. 저는 거기에 전화번호를 남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제가 다녀갔다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전화번호가 노출되어서 판매 홍보에 제가 대상으로 그냥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어디까지가 정말 우리가 용인해야 될지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욕심이 잉타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요거는 킹 제임스 성경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잘못은 일단 한번 범하면은 거짓말은 일단 한번 하면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잘못을 해야 되고 또 잘못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예.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한 번 잘못을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자꾸자꾸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 로버트 서튼 교수라고요. 미국의 심리학 교수이죠. 아마 프린스턴 대학인가? 그분이 실험을 했는데 선이 전파되는 속도보다 5배가 빠르더라. 근데 그 5배를요, 시간을 길게 하거나 여러 가지 변수를 조정하면은 엄청나게 악이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문득문득 솟아나는 그 악한 마음.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상대를 무시하고 막 욕설을 해버리는 그런 사나움. 어떻게 보면 산속에 고요하게 살아도 악한 모습을 없앨 수가 없고, 우리가 경전, 특히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늘 죄를 범하고 죄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데, 그때일수록 우리는 선으로 돌아가라는 개인의 노력과 병행되어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재밌는 그 글귀를 하나 찾아봤는데, 도둑이 들어가는 그 속담 관용구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네이버에 그 나온 글인데, 도둑놈이 개 꾸짖듯 한다. 도둑놈이 개를 보고 꾸짖어요. 그리고 뭐, 좋은 얘기도 있네요. 도둑놈도 인정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도둑놈 딱장 받듯 이렇게도 얘기하고, 도둑놈 볼기짝 같다. 도둑놈 부싯돌만한 놈. 여기 보면 이제, 도둑놈은 죄가 하나고 잃은 사람은 죄가 10개랍니다. 참 재밌죠? 잃은 사람은 죄가 10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도둑놈의 뒤턱을 친다 이런 말도 있고,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길 위에 오른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 한 번 배운 도둑질 평생 도둑질 한다. 혼자 도둑질 함께 도둑질, 작은 도둑 큰 도둑 욕한다. 50보 100보, 이거 맹자의 맹자 양해양 상근에 나온 얘기인데, 50보 도둑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 보고 야 너 비겁장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둑이 제발 저려. 그래서 도둑이 도둑 잡는다는 겁니다. 도둑이 뭔가 자꾸 완벽하게 하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이 꼬여가지고 드러나는데, 이 부정이 다 드러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냐. 그리고 도둑은 꼭 현장에 가본다는 말도 있죠. 그리고 도둑이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덤빈다. 사실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나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완벽해. 너가 잘못한 거지. 음모야 음모. 너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또 도둑은 도둑이지만은 제 자식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또 도둑놈은 장꼬대 때문에 망한다고 하죠. 도둑놈이 장꼬대 하다가 도둑질한 사실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우리는 완벽한 그 사기 뭐 완벽하게 속일 준비를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둑이 재발자국에 놀란다. 그러니까 도둑은 자기가 행한 그 행위 때문에 화들짝 놀란다. 예, 그러한 얘기를 쭉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배운 도둑질, 뭐 날 새는 줄 모른다. 또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도둑은 앞으로 잡아야지 뒤로 잡으면 안 된다. 그 도둑을 잡고 맞으면 자기 음마품도 의심해서 다시 이렇게 확인한다. 그러한 그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서튼 교수입니다. 그 악의 실천력이 선의 5배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계 조작은 다 69대 23으로 조작을 했는데, 워낙 한 후보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득표를 얻으면은 또 그 예비로 준비하고 있던 그 유령표 있잖아요. 박스표, 박스떼기, 차떼기 갖다 들어 부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흔적을 남기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은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가 일신점심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구와 광주를 비교하면은 거기는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 잘 안 통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하면은 사전에 그 여론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비슷하게 비등비등하게 미리 자꾸 던져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 곳 지역에서는 그 부정선거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역 정서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부정과 조작과 뭐 이렇게 속임수가 침투할 기회를 침투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런 지역은 이 부정선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또 강력하게 어떤 이렇게 지역이나 아니면 집단의 어떤 그 생각들이, 이념과 사상들이 똘똘 뭉쳐있는 지역은 이게 부정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부정이란 게 잘못 얘기하면은 부정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기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은 꼭 닮는다, 그런 말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 부정선거 관련 법을 폐지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러한 것은 영원히 늘 두고 경계로 삼을 수 있도록,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 부정선거 관련 법률을 다시 아마 제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변두리 별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 유튜버를 국회의원들이 볼 리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보는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들이나 입법기관 잘 아시면은 이러한 아이디어 한번 제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고 질병이다, 경제 침체다, 집에 보면 자식 둘이 있으면 하나는 거의 백수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참 이 불행한 시대인데, 너무 불행하면 안 되고, 그 과정에서도 희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억제가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 숨쉬는 진리. 특히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세상, 검은 세상, 파란 세상, 하얀 세상, 어떠한 세상이든지 간에 크게 보면은 그 세상 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그 세상과 그 처한 현실이 전부 다가 아니다. 절대선이 아니고 절대선은 오직 한 군데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악의 유혹을 받더라도 잠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뒤로 물러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일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언론에 보면 희한한 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말하기도 어렵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또 그것이 맞다고 또 절대 지지하는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의 정치의식이 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통하면서 꼭 사람을 내세워서 박은혜가 어떻고 김일성이가 어떻고 송진이가 어떻고 장덕수가 어떻고 이렇게 자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윤보선이가 어떻고 박정희가 어떻고 장면이 어떻고 김대중, 김영삼이 어떻고 노무현, 이명박 어떻고 또 박근혜가 어떻고 이렇게 사람을 드러내놓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올바른 이념과 이상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이념과 가치 중심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좋다고 얘기하면 나 사회주의 나는 지지해.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함께할 사람 이리 모여라. 이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뭘 빨갱이니 하고 막 욕해도 안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나는 신봉해. 나 비록 거지지만은 나는 그거 좋아해. 왜? 그 시스템이 되어야 내 후손 누군가는 재벌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모여라 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가 돼야 돼요. 무조건 말이야 하면 이 새끼 빨갱이, 또 이렇게 하면 저 새끼 토착해 오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라 꼬라지 안 됩니다. 이제 대변천지에 당당하게 하자 이거야. 나 사회주의 하고 싶으면 나 사회주의 해. 그러고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죽어도 나는 보수야, 자유민주주의야. 그럼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욕할 필요 없어요. 단지 판단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소위 중도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는 세력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요, 해방 전에 태어난 분들이 많이 살아 계십니다. 해방 이후에 좌우 극렬 대립하는 거 경험했던 분도 계시고 경험했던 분의 후손도 계십니다.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6.25 전쟁 겪어서 삽니다. 북한이 쳐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3년 7개월 동안 싸웠잖아요. 지금 후유증 안고 사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일도 놀래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도 화들짝 놀란다는 그 속담이 우리에게 딱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차분하게 한숨만 쉬고 냉수 한번 들이키고 정말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 생각입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만 한때는 공직자의 청렴과 정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만은 일찍 은퇴하기는 했죠. 저는요. 나와서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노력했던 게 지금 어디가 있나 이 생각 많이 해요. 지금 이런 거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무시무시한 일을 저도 많이 했지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서너 개 꼽으라면 가장 크게 꼽는 게
1997년도 대선이죠. 이회창과 김대중 후보가 격돌을 했을 때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그 쿠데타,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해서 제가 그 무산시켰고, 그래서 그것을 무산시켜서 천년 만에 호남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광 3개 들고 그 뭡니까 띠라 그러나 그거 3개 들었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껍데기들이 주르륵 7장 채워가지고 나가서 그 묻어 들어오는 게 많아야 점수 크게 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 골수 고정표는 그게 그 사람들이 대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껏해야 30%, 40%밖에 안 됩니다. 60%의 마음을 누가 가져가느냐, 거기서 이제 승리가 결정되는데,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시점, 그 자리에서 정의감과 국가와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 모든 결과들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대한민국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